60년을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내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차갑게 말했죠. 나가세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이것은 5번의 반전이 기다리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83세 김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잠은 오지 않았다. 6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다.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를 닦는다. 떨리는 손이지만 이 일만큼은 매일 한다. 엄마, 또 그거 하세요? 영하 10도인데 들어오세요. 아들 김태수 55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괜찮아? 조금만. 엄마, 감기 걸려요. 나이가 몇인데? 순자는 대답 없이 마지막 장독대를 닦았다. 63년 전, 딸 미영이를 잃어버린 바로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다. 방으로 들어온 순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손때 묻은 보자기를 펼치자 작은 분홍색 저고리가 나타났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순자는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는 빨래비누 냄새조차 사라졌지만 이것만이 딸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엄마, 태수가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 보자기를 닫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또, 그거 보고 계셨어요? 그냥, 오늘따라 미영이가 보고 싶어서.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평생 이랬다. 하루도 빠짐없이 잃어버린 딸을 생각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손주들 데리고 올게요.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좋지. 근데 미영이만 찾으면.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63년이나 지났어요. 이제는. 태수가 말을 멈췄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또.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제 그만 잊어야지.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미영이가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그것만 확인하면. 그날 오후 순자는 우체통을 열었다. 청구서와 광고지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발신인 KBC 방송국 이산가족 찾기팀. 순자의 심장이 뛰었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다. 태수야, 태수야. 태수가 달려왔다. 왜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이거 좀 읽어봐. 태수가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엄마, 이거. 김순자님께 저희는 최신 AI 얼굴 복원 기술을 활용한 이산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5년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매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 중인 박미영 63세, 한국명 김미영 추정씨의 어린 시절 고아원 사진과 귀하가 제출하신 딸의 사진을 AI로 비교 분석한 결과 97.3%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신청서에 기재하신 목 왼쪽의 점이라는 특징이 해당 인물의 사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영이, 내 미영이를. 안 믿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순자는 편지를 구겨 넣어두었다. 엄마, 왜 안 가세요? 확인이라도 해봐야죠. 태수가 답답해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또 거짓말일 거야. 지난 63년 동안 몇 번이나 속았는데. 순자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1974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 어머니, 저예요. 저 미영이에요. 한 여자가 울면서 달려왔다. 순자는 딸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음이었다. 그 여자는 울면서 사죄했다. 너무 엄마가 갖고 싶었어요. 1992년 사기꾼.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돈이 필요해요. 순자는 전 재산을 보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2003년 또 다른 오인. 이번에는 자신이 확신했다.
그 여자의 눈매가 딸과 똑같았으니까. 하지만 역시 DNA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못해요. 순자는 편지를 찢으려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김순자 할머니 계십니까? 문을 열자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정장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저는 KBC 다큐멘터리 팀 이정민 PD입니다. 편지 받으셨죠? 됐어요. 안 믿어요. 돌아가세요. 순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정민이 급히 말했다. 할머니, 이거 한 장만 보세요. 딱 한 장만요. 정민이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었다. 흑백 사진. 1956년 춘천 고아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4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순자의 숨이 멎었다. 저 아이 목에. 네, 맞아요. 왼쪽에 점이 있죠? 정민이 화면을 확대했다. 목 왼쪽에 작은 점이 선명했다. 미영이. 우리 미영이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순자의 손이 떨렸다. 자신도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다. 유전이었다. 할머니, 이번엔 다릅니다. AI 기술은 97%가 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정민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진이었다. 60대 여성이 뉴욕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분이 박미영 씨예요. 얼굴 형태, 눈매, 코. AI가 어린 시절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 분석했어요. 순자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닮았어. 나랑. 닮았어. 할머니, 만나러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미국은 너무 멀어요. 나는 비행기도 타본 적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방송국에서 항공권, 숙소, 통역 모두 제공합니다. 할머니는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순자는 망설였다.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또 아니면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꾸었다. 3살 미영이가 눈 내리는 피난길에 서 있었다. 손을 뻗으며 울고 있었다. 엄마, 왜 날 안 찾아와요? 엄마. 순자는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미영이는 점점 멀어져 갔다. 미영아, 미영아.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새벽 5시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정민 PD님? 저 가겠어요. 미국에. 엄마 정말 가시려고요? 아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서울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다. 부산 피난 이후로는. 그래. 가야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지만 엄마 건강이. 괜찮아. 미영이만 볼 수 있다면. 일주일 후 순자는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했다. 생애 첫 여권이었다. 할머니, 사진 찍을 때 좀 더 웃으세요. 사진관 주인이 말했지만 순자는 웃을 수 없었다. 두려웠다. 만약 딸이 날 모른다고 하면? 만약 만나기를 거부하면? 만약 날 원망하면?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출발 전날 순자는 분홍색 저고리를 가방에 넣었다. 63년 동안 간직한 딸의 마지막 흔적. 미영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2025년 2월 14일 인천공항. 할머니, 여권이랑 항공권 여기 있어요. 제 옆자리로 예약했으니까 편하게 가시면 돼요. 정민 PD가 모든 것을 챙겨주었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순자는 뒤를 돌아봤다. 태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 꼭 데려오세요. 우리 미영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에 탑승했다. 좌석에 앉자마자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도와주었다. 할머니, 처음 타보세요? 네. 무섭네요.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다. 순자는 창밖을 봤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미영아, 엄마가 지금 간다. 63년 만에 12시간의 비행.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계속 미영이를 생각했다.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행복하게 살았을까? 날 기억할까? 아니, 기억 못하겠지.
3살이었으니까. 할머니, 곧 도착해요. 뉴욕이 보여요. 정민이 창밖을 가리켰다. 거대한 도시가 펼쳐졌다. JFK 공항 착륙. 입국 심사. 짐 찾기. 할머니, 이제 호텔 가서 쉬어요. 내일 박미영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오늘은 안 돼요? 박미영 씨가 오늘은 회의가 있다고.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 사람, 날 만나고 싶어 해요? 정민이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은 아직 할머니가 온다는 걸 모르세요. 뭐라고요? 박미영 씨는 친생모 찾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연락했을 때도 거부하셨고요. 하지만 저희가 설득해서 일단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날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맨해튼 호텔방.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뉴욕의 밤은 너무나 환했다. 미영아, 너도 이 도시 어딘가에 있겠지? 엄마가 왔어. 63년 만에 분홍색 저고리를 꺼내 안았다. 미영아, 제발 엄마를 거부하지 마. 2025년 2월 15일 오전 9시 30분. 맨해튼 5번가 30층 고층 빌딩. 할머니 여기에요. 파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박미영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였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사무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잠깐만요. 순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떨려요. 너무 떨려요. 정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63년을 기다리셨잖아요. 할 수 있어요. 30층 도착. 리셉션 직원이 말했다. 미시즈, 파크 이즈 익스펙팅 유. 디스 웨이, 플리즈. 긴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섰다. 노크 소리. 컴인.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센트럴 파크가 한눈에 보였다. 그리고 책상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박미영, 63세. 깔끔한 회색 정장. 단발머리. 차가운 눈빛. 순자의 시간이 멈췄다. 저 사람이 내 딸? 미영도 순자를 쳐다봤다. 1초, 2초, 3초. 미시즈. 파크, 디스 이즈. 5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미영은 영어로 차갑게 말했다. 정민이 통역했다. 순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미영아. 그 순간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목소리. 뭔가 낯익은. 저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정민이 통역했다. 미영은 3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Excuse me. 당신은 제 딸 김미영이에요. 1953년 1월 8일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스타프. 미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I think theres a mistake. My mother passed away in 1962. 제 어머니는 196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민이 통역했다. 순자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 엄마예요. 당신 목에 점이 있죠? 왼쪽에. 미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으로 갔다. 확실히 점이 있었다. 미영아, 이것 봐요. 순자가 가방에서 분홍색 저고리를 꺼냈다. 이게 당신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에요. 63년 동안 간직했어요. 미영은 저고리를 봤다. 뭔가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Get out. 미영아. 나가세요. 당장. 미영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는 파크 미마이너스 영이에요. 한국 이름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수전 밀러예요. 당신이 아니에요. 순자는 주저앉았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잃어버려서. YOUABANDONEDME. 미영이 고함쳤다. 당신이 제 친엄마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3살짜리 아이를 전쟁터에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63년 동안 혼자였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당장.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싱유러티. 경비가 들어왔다. 플리즈 에스코트 댐 아우트. 할머니, 일단 나가요. 정민이 순자를 일으켰다. 복도로 나오면서 순자는 뒤를 돌아봤다. 미영은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저 아이도 울고 있는 거야? 호텔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쓰러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63년을 기다렸는데 딸은 날 거부했네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손을 놓쳤으니까. 할머니, 박미영 씨도 놀라서 그러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83살인데.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헐로, 디스 이즈 미마이너스 영 파크. 박미영 씨세요? 정민이 놀라며 통역했다. I need to talk. Can you come to my place? Not the office. My home. 이야기가 필요해요.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회사 말고 집으로요. 순자의 심장이 뛰었다. 그래요. 갈게요. 오후 3시, 어퍼 이스트 사이드. 고급 아파트 건물. 15층. 문이 열렸다. 미영은 어제와 달리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들어오세요. 아파트는 넓고 깔끔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다. 가족 사진 하나 없는 집.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미영은 소파에 앉으며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죠. 당신이 정말 제 엄마일까?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이 있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고아원에서 준 거예요. 사진 속에는 4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 낡은 천 조각을 꼭 쥐고 있었다. 순자의 심장이 멎었다. 그 천. 그게 천 조각을 확대해서 보니 분홍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있었다. 미영아, 그거 내가 만든 저고리의 일부야. 순자가 가방에서 저고리를 꺼냈다. 한쪽 소매 끝이 찢어져 있었다. 미영이 천 조각을 가져왔다. 2 조각을 맞춰보니 정확히 일치했다. 오마이가드. 미영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정말 당신이. 그래. 엄마야. 미영아. 2번째 반전. 미영은 앨범을 넘겼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어머니도 오빠도 한국도 3살이었으니까. 당연해. 1956년 춘천 고아원에서 발견됐대요. 머리를 다친 상태로요. 미영이 머리 뒤를 만졌다. 여기 흉터가 있어요. 입양 부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고 했는데. 순자가 다가가 흉터를 만져봤다. 이게 그때 다친 거였구나. 기억상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아원에서는 제 이름도 몰랐대요. 원장님이 미영이라고 지어줬죠. 1962년 미국 가정에 입양됐어요. 어떤 가정이었니? 좋았어요. 수전과 라버트 밀러. 아이가 없었던 부부였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미영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백인 부부와 어린 미영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평생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살았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미영아, 15살 때 진실을 알았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충격이었죠. 그래서 친엄마를 찾으려고 했어요. 순자가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피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63년이 지나서 왜 이제 오셨어요?
미영아, 엄마는 널 찾았어. 매일같이.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수십 장의 신청서, 방송국 편지들, 고아원 방문 기록들, 심지어 미국 입양기관에 보낸 편지까지. 1955년부터 2023년까지. 엄마는 널 찾기 위해 평생을 살았어. 미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손이 떨렸다. 1974년 KBS 이산 가족 찾기 방송 신청서. 1985년 미국 입양기관 문의. 1995년 DNA 등록. 2010년 인터넷 게시판 글. 2020년 AI 검색 신청.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정말 저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방어적이었다. 그럼 왜 전 기억이 없죠? 당신도 오빠도 아무것도? 머리를 다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어린아이들은 충격적인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미영은 창문을 바라봤다. 저는 63년 동안 뿌리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미영아, 당신이 제 친엄마라는 걸 인정해요. DNA도 일치하고 이 천조각도 증거고. 하지만 미영이 순자를 돌아봤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일치율 99.9%. 박미영은 김순자의 친딸이 확실했다. 정민 PD가 결과지를 보여주자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 천조각을 맞춰봤을 때부터. 그럼 이제 할머니를 받아들이시겠어요? 미영은 망설였다. 모르겠어요. 생물학적 어머니일 수는 있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요. 순자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1953년 1월 8일. 춘천에서 서울로 피난을 갔어. 네 오빠 태수를 업고 너는 내 손을 잡고 있었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서울역 앞 인파에 밀려서 내 손이 내 손에서 놓쳤어. 딱 1초였어. 1초 만에. 난 미쳐서 찾아다녔어. 사흘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지만 넌 사라졌어.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쟁터였으니까. 총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난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미영의 목소리도 떨렸다. 왜 60년 넘게 저를 찾으셨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으면서. 엄마는 죽을 때까지 찾을 거야. 시체라도 찾아야 했으니까. 순자가 미영을 쳐다봤다. 그런데 1974년 KBS 방송에서 춘천 고아원 명단을 봤어. 1956년 발견된 여자아이. 목에 점이 있다는 기록. 그때부터 다시 희망을 가졌어. 미영은 서류를 다시 넘겼다. 이 모든 기록이 진짜였구나. 그래.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미영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벽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가족이 있잖아요. 오빠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너도 내 가족이야. 아니에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63년 동안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는 밖에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어머니, 아니 김순자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 다른 엄마요. 다음 날 브루클린의 한 요양원. 여기는 제 미국 엄마가 계신 곳이에요. 미영은 순자를 3층 한 방으로 데려갔다. 작은 방에 백인 노인이 누워 있었다. 수전 밀러, 85세. 이분이 저를 키워주신 엄마예요. 순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수전은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다. 알츠하이머 말기예요. 3년 전부터. 이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엄마는 저를 6살부터 키우셨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학교에 보내주시고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셨죠. 미영이 수전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주셨어요. 진짜로.
제가 다른 아이들처럼, 미국 아이들처럼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좋은 분이셨구나. 네. 그런데 네 번째 반전. 미영이 돌아서서 순자를 봤다. 제가 15살 때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연히 서류를 봤죠.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친엄마를 찾으려고 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980년이었어요. 제가 18살 때 혼자 한국에 왔어요. 뭐라고? 춘천 고아원 기록을 찾아갔죠. 그리고 당신의 신청서를 봤어요. 주소도 있었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북구 도남동. 그 한옥집. 찾아갔어요. 순자는 숨이 멎었다. 어머니는 집에 계셨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죠. 그럼 왜 들어오지 않았니? 1시간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오빠가 나왔어요. 20대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뭔가 전해주더라고요. 대학 합격증이었나? 순자는 그날을 기억했다. 1980년 여름. 태수가 대학에 합격했던 날. 그리고 당신은 웃고 있었어요. 오빠와 함께 행복해 보였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 없이도 행복하네. 저는 필요 없겠구나. 미영아.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는 찾지 않았어요. 순자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영아. 미안해. 엄마가 웃었구나. 그날. 괜찮아요. 미영이 눈물을 닦았다. 이해해요. 당신에게도 인생이 있었으니까. 저 없이도 살아야 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순자가 울었다. 엄마는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어. 겉으로 웃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매일 울었어. 매일 밤 내 생각하면서. 미영아, 그날 태수가 대학 붙어서 엄마가 웃었지만 그날 밤에도 내 옷을 꺼내서 울었어. 매일 그랬어. 63년 동안.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하루도 웃은 적이 없어. 진짜로는. 요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오해했네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1980년 그날. 만약 제가 문을 두드렸다면 43년 전이었네. 우리 43년을 잃어버린 거야. 미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천 조각. 63년 동안 간직한 분홍색 천. 이것만이 제 한국의 전부였어요. 이것만 붙들고 살았어요. 순자도 저고리를 꺼냈다. 이것도 엄마의 너였어. 두 조각을 맞춰보니 완전한 저고리가 됐다. 미영아. 순자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미영이 뿌리치지 않았다.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43년 전에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노크를 했어야죠. 미영아. 어머니. 미영이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미영이 말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됐어요. 무슨? 어머니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게요. 63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천천히 하자.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감사해요. 그날 밤 미영은 오래된 일기를 꺼냈다. 18살 때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쓴 일기. 1980년 8월 15일. 오늘 친엄마를 봤다. 하지만 말을 걸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도 한국인이고 한국에서도 미국인이다. 나는 누구인가? 미영은 깨달았다. 내가 평생 느꼈던 공허함. 그 빈자리의 정체를. 일주일 후 미영이 먼저 연락했다.
어머니, 같이 한국에 가요. 한국? 네. 그 집에,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순자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우리 집에. 2주 후, 서울 인천공항. 태수가 마중 나왔다. 엄마, 태수야? 그리고 태수는 엄마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봤다. 60대 여성. 낯선데 낯익은 얼굴. 누구세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내 동생이야. 미영이.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 미영이? 우리 미영이? 오빠.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 김미영이에요. 당신 동생.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다. 미영아, 미영아. 성북구 도남동, 그 한옥집. 63년 만에 미영이 대문을 열었다. 여기가, 네, 네가 태어난 집이야. 마당, 장독대, 오래된 우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게 1952년 사진. 젊은 순자가 두 아이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 이게 유일하게 남은 우리 가족 사진이야. 네가 2살 때. 미영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았다. 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미영아, 네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야. 기억나니? 아니요. 하지만 미영이 한술 떠먹는 순간 뭔가가 떠올랐다. 이 맛, 왠지 아는 것 같아요. 그치? 엄마가 똑같이 만들었어. 63년 전 그 맛 그대로.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익숙해요. 마음이 편해지는 맛. 태수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미영아, 늦었지만 환영해. 우리 집에. 고마워요, 오빠. 미영이 웃었다. 63년 만에 가족 식사. 하지만 미영의 전화가 울렸다. 요양원이었다. 미시즈 파크. 수전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이니? 미국 엄마가 위독하대요. 순자가 바로 말했다. 가야지. 어서. 하지만 어머니, 그분도 네 엄마야. 나보다 더 오래 너를 키워주신 분이잖아. 그때 태수가 갑자기 일어섰다. 잠깐. 가기 전에. 태수의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빠? 미영아. 나 고백할 게 있어. 5번째 반전 마이너스 최종 반전. 태수는 주저앉으며 울었다. 미영아. 미안해. 나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1953년 1월 8일, 피난길에서. 순자도 긴장했다. 엄마가 널 찾으러 갔을 때, 나도 널 봤어. 뭐라고요? 넌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 다친 것 같았고. 순자가 숨을 멈췄다. 하지만 난 겁이 났어. 5살이었으니까. 총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태수는 오열했다. 난 너를 그냥 두고 엄마한테 갔어. 그리고 거짓말했어. 널 못 봤다고. 오빠, 63년 동안 나는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밤마다 악몽을 꿨어. 네가 나타나서 묻는 꿈. 왜 날 두고 갔어? 라고. 태수가 미영의 발을 잡았다. 내가 그때 널 데려왔더라면, 엄마한테 말했더라면, 너는 고아원에 가지 않았을 거야. 미국에 입양되지 않았을 거야.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미영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도 5살이었잖아요. 하지만 5살짜리 아이였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전쟁터였으니까. 미영이 오빠를 일으켰다. 나 이해해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5살이었으면 저도 무서워서 도망쳤을 거예요. 미영아,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이에요. 그 끔찍한 전쟁 때문이죠. 세 사람은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다. 63년의 비밀, 63년의 죄책감, 63년의 오해, 모든 것이 풀렸다. 순자가 두 자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다시 만난 가족.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뉴욕으로 향했다. 오빠도 같이 가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도 되나? 당연하죠. 오빠도 수전 엄마를 만나야 해요. 뉴욕 브루클린 요양원. 수전 밀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호흡이 약해져 있었다. 수전. 맘. 미영이 손을 잡았다. 순자는 침대 반대편에 앉았다. 수전. 정민 PD가 통역했다. 인미 마이너스 영즈 버스 머더. 생크유. 생크유 포 AI식 마이 도터. 저는 미영이의 친엄마입니다. 제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전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알츠하이머로 인식은 못했지만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다. 순자가 수전의 손을 잡았다. You gave her a home. You gave her love. You made her who she is. 당신은 제 딸에게 집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제 딸을 지금의 미영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두 어머니의 손이 맞잡혔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커지는 거야. 수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맘. 괜찮아, 미영아. 평화롭게 가신 거야. 순자가 미영을 안았다. 내게는 두 엄마가 있는 거야. 한 명은 너를 낳았고, 한 명은 너를 키웠어. 둘 다 너를 사랑했어. 미영은 두 어머니의 손을 함께 잡았다. 감사해요. 두 분 모두. 6개월 후, 미영은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1년의 반은 뉴욕에서, 반은 서울에서 보내기로. 서울 성북구 한옥집. 마당에는 이제 4개의 방석이 놓여 있다. 순자, 태수, 미영, 그리고 수전의 사진. 엄마, 이게 오빠 어렸을 때예요? 미영이 낡은 앨범을 넘기며 물었다. 그래. 너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을 텐데. 순자가 앨범을 찾다가 한 장을 발견했다. 1952년 흑백 사진. 순자가 두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유일하게 남은 우리 가족 사진이야. 미영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여전히 기억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엄마, 새로 찍어요. 가족 사진. 그래. 좋지. 가을날 마당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사진사가 말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에는 83세 순자, 55세 태수, 63세 미영이 함께 웃고 있었다. 63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의 겨울. KBC 다큐멘터리 63년 만에 재회가 방송됐다. 전국이 눈물바다가 됐다. 방송 말미에 자막이 올라갔다. 김순자 83세와 박미영 63세의 모녀는 현재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두 어머니 모두 제 진짜 엄마라며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63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동생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늦었지만 결코 너무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화면에는 세 사람이 마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마지막 장면. 순자가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미영아, 63년 늦었지만 사랑한다. 저도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63년 전 그 겨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했다.